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같은 경우는 그다지 특별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아서 영상을 쉬어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짧은 소식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리플사와 SEC의 소송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최근에 법정 공방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SEC, 그들의 다음 움직임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SEC가 해외에 있는 규제 관계자들에게 접촉을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리플사의 파트너들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리플사뿐만 아니라 리플사의 파트너들, 해외에 있는 파트너들도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법은 전형적인 정부 검찰이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는 전략으로서, 한마디로 싸우고 있는 상대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끌어들여서 사업상의 파트너들까지 괴롭히는 그런 전략이라고 합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덧붙이기를, 법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제 일반인들이나 일개 회사는 할 수 없는 방법이고 SEC만 가능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공평치 못한 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SEC의 계획이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이 난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은 법원에서 사용될 문서이기 때문에 사라네번 판사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가오는 공청회에서 사라네번 판사가 이런 SEC의 요청을 수락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치열해지는 소송 공방을 두고 제가 전에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하수도의 오물까지 파서 리플사에게 던지려고 하고 있는 SEC. 리플사가 제이 클레이튼에게 소환장을 낸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는 진흙탕 싸움이 아니라 시궁창 싸움으로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러한 소식에 대해서 리플사의 해외 파트너들은 긴장을 하게 될 것인지, 사실 아무리 떳떳해도 이런 식으로 규제 관계자들에게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그닥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니죠. 잘못한 게 없어도 경찰서 불려가면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리플사 같은 경우는 해외 파트너들에게 미안하고 좀 짜증도 날 것이며,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은 기존에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려고 했었던 회사들도 약간은 좀 주춤거리게 되는, 부담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리플사가 SEC와의 소송 중에서도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제는 그것까지 피해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SEC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존 D. 이튼 변호사도 지적을 하고 있는 이것, 제이 클레이튼 그리고 윌리엄 힌맨과 함께 리플사에게 SEC에 있을 때 주도적으로 소송을 걸었었던 마크 버저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요. 제이 클레이튼과 마찬가지로 SEC를 떠났고 이번에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 로펌인 심슨 태처라고 하는데요. 심슨 태처 로펌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에 고용된 회사로서 중국에서 가장 큰 이더리움 채굴 기업의 기업 공개를 도왔으며, 윌리엄 힌맨에게도 160만 달러를 주었었던 그런 로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구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SEC에서 지지를 해놓고, 뒤로는 이더리움 관련된 회사들로부터 이 많은 SEC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거나 나중에 그쪽 회사에 고용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더리움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냥 정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또 오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갤럭시 노보그라츠, 마이크 노보그라츠죠. 갤럭시 노보그라츠가 아니라, 자,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최근에 XRP에 대해서 또 좋지 않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마켓와치와의 인터뷰에서 XRP와 도지 같은 이상한 코인들도 급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광풍이 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이런 일은 좋게 끝나지 않기 마련이다라면서 경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본인도 리플사에 투자를 했으면서 XRP를 이상한 코인이라고 부르면 어떡합니까? 실제로 뭐라고 했나 잠깐 궁금해가지고 기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다만 다른 암호화폐 미디어에서도 똑같이 번역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XRP와 도지코인은 이상한 코인이며 끝이 좋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인데, XRP 가격이 올라야 리플사와 본인에게도 좋을 텐데 어째서 이런 말을 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XRP가 최근에 엄청난 급등 후에 좀 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CTO, 리플사의 CTO인 데빗 슈왈츠가 나와가지고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지금 투자하면서 굳이 XRP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으면 좀 팔아라, 너무 욕심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데이빗 슈왈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XRP 가격이 정체 현상을 빚자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빗 슈왈츠를 또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커뮤니티 멤버들이 왜 데이빗 슈왈츠가 이 XRP 팔으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많이 불평을 하자, 데이빗 슈왈츠가 본인도 답답했는지 답글을 남기면서 이야기하기를, 아니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100만 달러치 암호화폐를 들고 있으면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을 지불할 비용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팔으라고 하는 것이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인 것이냐라고 이제 되받아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빗 슈왈츠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몰빵을 친 사람들, 제가 흔히 말씀을 드리는 이 여윳돈만 가지고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몰빵 쳐가지고 수익 많이 봤으면 좀 팔아라, 좀 웬만하면은 수익 실현을 좀 해가지고 본인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한 것인데요. 그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저도 데이빗 슈왈츠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번 불장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쯤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리플사 탓을 한다라거나 CTO 탓을 한다라거나, 그리고 또한 잘못된 것을 보고 있는 데이빗 슈왈츠 마음도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저번 데이빗 슈왈츠 트윗을 보고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한 것이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었고,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을 해드렸었던 것인데요. 대부분의 안티 리플, XRP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한때는 XRP에 많이 들어갔다가 이 손질을 치고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답답하고 화를 내는 이유는 이뤄서는 안 되는 돈을 투자를 했고 결국 잃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빵형도 그렇고 데이빗 슈왈츠도 그렇고 하락장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불평과 불만을 들어왔죠. 그러니까 무리해서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몰빵 쳐서 수익 냈으면은 최소한 좀 생활은 유지할 수 있도록, 혹은 본전이라도 미리 좀 빼놔가지고 어떻게 되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어느 정도는 팔아라 라고 사람들에게 타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CTO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당신이 한 마리 퍼드가 돼가지고 돌아다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개, 이 설전이 오고 가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XRP 차트 분석이 있는데요. 유명 분석가 중에 한 명인데 조만간 XRP가 다시 강하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가는 1달러 88센트 저항을 뚫은 후에 2달러 9센트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크레더블 크립토 같은 경우도 XRP의 상승을 오래전부터 예측을 했었던 크레더블 크립토도 조만간에 XRP가 2달러를 뚫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일단 상방을 보고 있는 분석가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XRP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붕어 형님, 게리 겐슬러 형님이 또 SEC 의장으로 취임을 하게 될 텐데 이 소송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SEC의 이런 움직임을 게리 겐슬러도 지지하는가, 조만간에 밝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미가 진진한 리플사와 XRP 관련된 소식,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토마토밭에 햇빛 뿌리기, 미세먼지는 빼고 광고 시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